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아이가 있습니다. 남아공의 한 부부는 아들이 청각장애인이라 확신했죠. 멀쩡한 아이를 수술대에 올렸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이건 거대한 오해였습니다. 소녀는 귀가 먼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우주를 설계하느라 세상의 소음을 잠시 꺼둔 것뿐이었죠. 이 아이가 바로 훗날 세계를 흔들 일론 머스크입니다. 현실의 일론은 지독하게 외로웠습니다. 친구들에게 그는 그저 재수없는 괴짜였고 학교 폭력은 일상이었습니다. 계단에서 밀려 굴러 떨어지고 의식을 잃을 때까지 매를 맞기도 했죠. 코뼈가 주저앉는 고통 속에서도 소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하루 10시간씩 백과사전을 집어삼키며 자신만의 요새를 쌓았죠. 남들이 운동장에서 공을 찰 때 그는 머릿속에서 화성으로 가는 로켓의 궤도를 그렸던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세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혁신가가 사실은 가장 고요한 침묵 속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는 소통하는 법 대신 세상을 고치는 법을 먼저 깨달았습니다. 차가운 시선은 그를 더 지독한 완벽주의자로 만들었죠. 하지만 이 천재 소년에게는 치명적인 결핍이 있었습니다. 바로 실패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독해진 소년은 이제 더 큰 세상을 향해 가방을 챙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창업이라는 도박판에 뛰어들기 직전 인생을 걸고 벌인 기괴한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하루에 딱 1,300원. 그 푼돈으로 그는 도대체 무엇을 확인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것이 청년 머스크가 정한 생존의 마지노선이었습니다. 그는 한 달 내내 싸구려 냉동 핫도그와 오렌지만 먹으며 버텼습니다. 비참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무서운 확신을 얻었습니다. 겨우 1,300원만 있어도 난 굶어 죽지 않는다. 실패라는 괴물을 길들인 순간 소년의 내면에는 멈추지 않는 거대한 엔진이 장착된 겁니다. 그는 곧바로 동생과 함께 인터넷 지도 서비스인 집투를 창업합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28살의 나이에 250억 원이라는 거액을 손에 쥐었죠. 하지만 그는 안락한 의자에 앉는 대신 그 돈을 다시 전부 판돈으로 걸었습니다. 온라인 은행 엑스닷컴을 세우며 인류의 금융 시스템을 통째로 바꾸겠다는 도박을 시작한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에게 가장 쓰라린 배신을 준비하고 있었죠. 신혼여행을 떠난 그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마주한 건 축하의 꽃다발이 아닌 동료들의 차가운 칼날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평화로운 여행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인생이 통째로 뒤집혔습니다. 머스크가 생애 첫 신혼여행을 위해 호주로 향하던 그때였죠. 달콤한 휴식을 꿈꾸며 비행기에 몸을 실었지만 지상에서는 지독한 반란이 치밀하게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휴가 한 번 갔을 뿐인데 자신이 세운 회사의 CEO 자리에서 해고당한 겁니다. 동료들은 그가 없는 틈을 타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함께 일하기 너무 힘들다는 것이 이유였죠. 평생을 바쳐온 엔진이 강제로 꺼진 겁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냉정하게 다음 수를 계산했죠. 결국 회사는 이베이의 거액으로 팔렸고 그는 쫓겨난 신세로 2천억 원이 넘는 판돈을 챙기게 됩니다. 돈방석에 앉은 그와 동료들은 훗날 페이팔 마피아라 불리며 실리콘밸리를 장악합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여전히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지구라는 익숙한 놀이터를 버리고 아무도 가지 않은 어두운 심연으로 눈을 돌립니다. 그곳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위험한 폭발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러시아인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꼬마야, 가서 장난감이나 사렴. 머스크는 중고 미사일을 사러 모스크바에 갔지만 문전박대를 당한 채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죠. 하지만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그는 절망 대신 노트북을 켰습니다. 로켓의 원재료 값을 하나하나 계산해보니 직접 만드는 게 10배나 싸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미친 상상이 현실적인 수치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항공우주 기업 스페이스X가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광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같은 시기 그는 모두가 실패를 예언한 전기차 회사 테슬라에도 전 재산을 쏟아붓습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차와 화성으로 가는 로켓, 인류 역사상 가장 무모한 도박이 동시에 시작된 겁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성공 확률은 1%도 안 된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자산을 엔진의 연료로 태우며 불가능에 도전했죠. 그러나 운명의 여신은 가혹했습니다. 야심차게 쏘아올린 로켓들이 그의 눈앞에서 불꽃놀이처럼 연달아 폭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과연 그는 이 잿더미 위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2008년 머스크의 엔진이 멈추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모든 연료는 바닥났고 차가운 재만 남았죠. 스페이스X의 로켓은 3번이나 공중에서 산산조각 났고 테슬라의 통장 잔고는 영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 세계를 덮친 금융위기는 그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여기에 지독한 이혼 소송까지 겹치며 그의 삶은 말 그대로 난파선이 되었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야 했고 살 집조차 없어 소파를 전전했습니다. 세상은 그를 비웃었죠. 거봐, 내 저럴 줄 알았지. 저놈은 천재가 아니라 희대의 사기꾼이야.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스스로 생을 마감할 생각까지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건 딱 한 번의 발사를 위한 마지막 판돈뿐이었습니다. 그는 벼랑 끝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네 번째 발사대에 섭니다. 실패하면 파산자로 전락하고 성공하면 전설이 되는 운명의 갈림길이죠. 떨리는 손으로 발사 버튼을 누르기 직전 그는 과연 무엇을 보았을까요? 인류의 역사를 바꾼 그 기적 같은 카운트다운이 지금 시작됩니다. 2008년 9월 28일 태평양의 작은 섬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세 번의 폭발로 잿더미가 된 현장에서 머스크는 네 번째 로켓 팰컨 1을 세웠습니다. 이것마저 터지면 모든 게 끝이라는 걸 모두가 알았죠. 카운트다운이 0에 닿고 거대한 화염이 솟구치는 순간 전 세계는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로켓은 공중분해되지 않고 푸른 궤도를 향해 아름다운 선을 그리며 날아올랐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민간 기업 최초로 액체 연료 로켓을 지구 궤도에 올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 기적은 곧바로 나사의 1조 8천억 원 계약으로 이어졌고 파산 직전의 테슬라 역시 극적인 투자를 받으며 부활의 엔진을 가동합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천억 원짜리 일회용 로켓을 바다에 버리는 대신 다시 땅으로 내려앉히는 재활용 로켓이라는 또 다른 광기에 도전하죠. 수많은 추락 끝에 로켓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수직으로 착륙했을 때 인류의 우주 정복 비용은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지구라는 무대는 그에게 너무 좁아진 겁니다. 우주라는 거대한 도화지에 그는 더 기괴하고 거대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우주 다음으로 노리는 목표물이 로켓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로켓으로 우주를 정복한 머스크는 이제 우리의 일상 속으로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지구 전체를 보이지 않는 그물로 덮으려 하죠. 바로 수만 개의 위성을 띄워 어디서나 인터넷이 터지게 하는 스타링크입니다. 이제 산꼭대기에서도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인류는 그의 네트워크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지구라는 거대한 엔진에 초고속 신경망을 깔고 있는 셈입니다. 그의 시선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깊은 곳, 바로 인간의 머릿속으로 향합니다. 뉴럴링크를 통해 뇌에 직접 칩을 심고 컴퓨터와 연결하겠다는 기괴한 실험을 이어가죠. 생각만으로 기계를 조종하고 인류를 인공지능과 결합해 한계를 초월하겠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진화라 부르지만 누군가는 인간다움의 상실이라며 공포에 떱니다.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제국을 더 거칠게 확장해 나갑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통제하려는 야욕일까요? 그는 거대 소셜 미디어인 트위터를 인수해 X로 이름을 바꿉니다. 이제 그는 사람들의 생각과 데이터, 그리고 금융 시스템까지 하나로 묶는 슈퍼앱을 꿈꿉니다. 인류의 모든 행동이 그의 손바닥 위에서 기록되고 분석되는 세상이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수많은 사업 조각들이 사실은 단 하나의 거대한 퍼즐을 완성하기 위한 부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머스크가 그리는 그 최후의 설계도가 이제 막 그 진짜 모습을 드러내려 합니다. 머스크의 모든 길은 결국 붉은 행성, 화성으로 통합니다. 테슬라의 전기차도, 스페이스X의 로켓도, 심지어 뇌에 심는 칩까지도 결국 화성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거대한 부품이었을 뿐이죠. 그는 단순히 부자가 되기 위해 우주로 간 게 아닙니다. 우주로 가기 위해 부자가 된 겁니다. 인류가 멸망하지 않도록 다행성 종족으로 만들겠다는 고집스러운 집념이 그의 유일한 동력이었습니다. 수조 원의 자산가가 집도 없이 친구 집 소파를 전전하며 오직 별만 바라보는 삶. 사람들은 그를 현대판 프로메테우스라 찬양하거나 혹은 인류를 위험한 도박으로 몰고 가는 폭군이라 비난합니다.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꿈꾸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라는 말처럼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화성행 티켓을 출력하고 있으니까요. 어쩌면 멀지 않은 미래, 밤하늘의 붉은 점이 인류의 두 번째 고향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머스크를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요? 희망을 쏜 개척자일까요? 아니면 광기에 사로잡힌 몽상가일까요? 분명한 건 그의 엔진이 멈추지 않는 한 우리의 지도는 계속해서 넓어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화성으로 가는 그 우주선에 기꺼이 몸을 실으시겠습니까?